체제, TBS 같은 그 출연 기간 체제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저희는 이제 고사 위기를 처했는데 이건 행정 시스템의 신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유지된 이런 체제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무너뜨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신뢰하고 거기에 동의를 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가장 의문이고요. 또 하나 아까 변상욱 기자님에 대한 평행성 문제를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 저희를 돕겠다고 나서는 TBS 정상화를 위해서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되게 민주주의 가치 헌정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분들이 공영방송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래도 이렇게 방송사가 35년 된 방송사가 이렇게 무너지는 게 잘못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였다는 사실 자체가 결코 편향성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TBS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방금 전에 반상권 박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도 정상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두루뭉실하게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 시장도 TBS 정상화 방안이 있으면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TBS 노조와 TBS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박미통위 그리고 서울시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대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아까 그 국민의힘 동료 의원께서 도대체 TBS 직원들이 서울시 의회 가서 읍소라도 해봤느냐라고 했던 질문을 저는 보면서 우리 송지현 지부장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서 거리로 나앉게 된 직원들에게 왜 서울시 의회에 가서 읍소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추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저희가 읍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읍소보다는 저희가 콘텐츠로서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장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민 부시장님 좀 나와 주시고 그 도중에 아까 위원장께서 판례를 지적하셨는데 제가 가진 판례는 좀 다릅니다. 대법원 2008-2의 13992 판결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언론사 취재물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으로도 공개할 수 없다. 정보공개법은 국민 알 권리 보장이 입법 취지이고 실제 같은 이유로 대부분이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한 판례가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저는 이 법 판례 이전에 기자로서의 취재 윤리를 지적한 것입니다. 취재 윤리가 과연 정파적이지 않냐, 공정하냐, 편향적이지 않냐라고 지적한 문제입니다. 김병민 부시장님. 네. 자, PPT 하나 띄워주실까요?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무슨 방송 탄압 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당 의원님들의 질의가 보면은 이 TBS 언론 노조가 TBS 정관 변경 또는 법인 해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행안부가 서울시의회 폐지 조례에 따른 출연기간 지정 해제 고시를 한 것이 절차상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행안부는 서울시의회의 폐지 조례 시행 이후인 2024년 8월 법무부인 두 곳의 법률 자문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두 곳 모두 서울시의회의 폐지조례 시행을 근거로 행안부의 TBS 출연기간 지정 해제 고시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네. 내용 말씀 주십시오. 예. 행안부의 결정을 행안부의 법률 자문 결과를 말씀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내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아니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PPT 띄워놓은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TBS 언론 노조 등은 서울시 출연기간 시정 해제가 위법하다고 고집하면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지금 청구했습니다. 이 사실 지금 여러 차례 우리 김 부시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 서울시 의회에서 그 출연 근거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시 지원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 출연 기간 지정 해제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고, 그리고 그 이전에 아니 이 사회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김우준을 동원해서 한 편에 뭐 200만 원씩 받았다는 지금 추정이 도는데 한 회당이요. 그렇게 해서 이거 편향 보도를 한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이게 무슨 서울시에서 잘못한 걸로 지금 되는데 계속 지금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TBS 교통방송이 왜 여기까지 왔는가는 많은 국민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에 대한 해결을 말씀 주시면 좋겠는데 그 원인에 대한 해결 얘기보다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적인 메시지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 아쉬움이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공정 방송을 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을 네, 드리면 네. 이 모든 행정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방의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하지 않거나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가 다른 결정을 내리더라도 서울시 의회가 또다시 조례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이 일이 진행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네 들어가시죠. 저 정재훈 사장님, 예, 그 YTN 머니콘 사업 아까 다른 의원께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우장균 사장 재임 때 이렇게 계약 체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때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팩트를 확인해 보니까요. 언론 노조 출신 우장균 사장 재임 시절인 2024년 2월 19일. 2월 19일이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티몬과 모바일 쿠폰 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민영화의 폐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유충섭 그 씨도 우장균 씨 밑에서 우장균 사장 밑에서 했습니까?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론 노조 출신 우장균 사장이 사실은 근본적인 책임자네요. 근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이걸 민영화의 폐해라고 주장하면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 마침 방미통위에서 아까 그 가치 충돌에 대한 의견이 왔습니다. 2006년도 8839 대법원 판례 사례에 따라 만약 YTN 녹취가 YTN 내부의 윤리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자료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YTN에 일어난 변화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공개로 얻는 공익적 가치가 내부 윤리강령 준수의 가치보다 크다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이 의견을 방미통위에서 법적 검토 가져왔습니다. 네. 아니요. 이거는 방미통위에서 자료 받은 거를 소개할 수밖에 없어서 한 거고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거 재판 중 아닙니다. 아니 이거는 잠깐만요. 지금 이건 정말 지금 뭐 하세요? 아니 대법원 판례가 객관적으로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례까지. 그리고 이거는 김건희의 복수해야지 관련 폭로라서요. YTN과 상관없습니다. 별개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증인 두 분께 말씀드립니다. 송지연 증인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잠깐만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반대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건 그건 저는 진짜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본 바에 따르면 김병민 증인, 민주당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판단이 어떻다 이전에 입장이 뭐냐를 명확하게 묻는 게 대다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가 말을 좀 들으세요. 대다수 의원님들의 질의는
지금 대다수 의원님들의 질의는 김병민 증인이 이게 오세훈 시장이 그 조례에 대해서 찬성했냐 안 했느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대다수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김병민 증인에게 얘기했습니다. 대다수 민주당 의원님들의 반복되는 질문은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조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네. 아이 박준건 의원님 그냥 둘이 하게 놔두세요. 끼어들지 말고.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백 전 사장님 나와주세요. 좀 아까 있어요. 지금 1대 3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저는 추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예. 저는 최영두 간사께서 대승적으로 노정면 의원에게 5분을 드렸기 때문에 저도 그 뜻에 부응해서 추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데 시작을- 지금 이렇게 보면 1대 3으로 하시는 건 좀 그렇습니다. 아니요, 1대 3. 지금 제가 보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따발총 쏘시지 말고 그만하세요. 이용기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백 전 사장님 작년 국감때 출석 안 하셨죠? 네, 그 CNN 출장 가셨어요? 예. 가서 뭐 하셨습니까? CNN과의 교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교류 협력을 통해서 YTN이 뭘 하려고 했어요? CNN 그 당시 가가지고 바로 또 그 미국 그 대선에 대한 그 뉴스는 YTN을 통해서 보라고 하는 CNN 앵커의 그런 멘트도 받아서 저희가 소위 말해서 그 향후에도 뭐 스테이션 업무 얘기도 만들어서 교류나 뭐 그런 걸 하기로 했습니까? 업무 교류 같은 걸 하기로 했냐고요. 그 후에. 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 아까 제가 하다가 끊겼는데 아까 영어 홈페이지 번역 참사 다시 좀 띄워주세요. 저는 그 김백 사장님이 CNN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국감도 안 나오고 CNN을 방문했는데 이런 참사가 일어났어요. 보세요. 나 뜨겁죠? 네, 이건 뭐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는 바고요. 근데 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유경선 회장이 아시아 넘버원 채널 얘기한 게 보니까 2024년 10월 30일이고 이 홈페이지가 문제가 돼서 없어진 게 운영 중단이 2025년 1월 22일이니까 한 석 달 정도 이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외부에서 알려줘서 없어진 걸로 확인이 됐는데 저는 아니 YTN이 김백 사장 체제되고 어떻게 운영이 된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검증도 없이 이렇게 갔다는 것도 그렇고 내부에서 이걸 발견도 못했다는 것도 그렇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네, 그건 저는 이거 진짜 YTN 역사의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한국어를 이제 요새 AI가 영어로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한국어 그럴 기사를 수는 있는데 그러면 검증도 하고 홈페이지에 뜨는 거면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야죠. 그래서 저는 사장님이 그때 국감 출석도 하고 CNN까지 가셨다는데 정말 이 번역 참사하고 연결하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상품권 사업 다시 얘기 좀 할게요. 상품권 사업 그때 그 123만 손실에 대해서 피해자들 손실 없이 YTN이 손실을 다 감당했습니까? 그럼 일반 피해자들은 피해 없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적자로 간 거죠. 네. 그리고 3월 29일 날 김백 사장님이 임명이 되고 4월 1일 날 정관 변경을 했어요. 같은 날 무슨 정관 변경을 했냐면 YTN 머니콘 모바일 상품원 사업 판매 개시하는 정관을 변경했어요. 변경의 목적은 모바일 쿠폰 사업 YTN 머니콘 도입으로 당사 정관 제2주의 목적 사업 추가. 그러니까 사장이 되시고 정관도 변경하고 이걸 시행해서 적자가 났는데 이게 김백 사장님의 책임이지 무슨 뭐 다른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제가 뭐 저한테 책임이 전혀 예.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이 사업의 결정은 전임 경영진이 아니 결정을 했는데 했고요. 시행을 하고 정관 변경까지 사장이 되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4월 달 제가 취임하는 그 아니 주주총회 그만 제가 이거 이사회 때 확인만 한 거니까 정관 변경은 사장 되시고 하시고 그리고 사업에서 손실도 사장일 때 본 거 그 아닙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들어가야 하기 아니 때문에 예. 정관 변경을 한 거로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장일 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시지 말고 그리고 이런 머니콘 사업을 이제 중단했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까? 중단했습니다. 그건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YTN 위원장님, 지부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시간이 다 됐네. 그 지금 뭐 YTN도 그렇고 연합뉴스 TV도 그렇고 새 방송법에 따라 사추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연합뉴스 TV도 그렇고 YTN도 그렇고 네 차례 다 교섭을 비슷하게 했는데 다 난항인 것 같아요.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죠? 네네. 11월 말까지인데 시간이 없어 노조 입장에서 무엇이 좀 쟁점이고 왜 잘 안 되는지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장 추천위원회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한 목적, 방송의 독립을 위한 목적인데 지금 사측이 제시하는 안은 최대 주주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안을 계속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사추위가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직무 대행 체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새 방송법의 취지를 살리고 좀 합리적인 사추위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결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대로 좀 지도를 하고 방송법의 취지에 맞는 사추위 안을 만들도록 좀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도록 촉구를 해주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수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수진입니다. 우리 김백 사장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2025년 7월 28일 날 사임하셨네요. 네. 아, 참 사임하고도 고생이 많습니다. 네, 일단 머니콘 자꾸 얘기가 나서 한번 여쭤볼게요. 머니콘 사업을 기획한 사람이 사장님이십니까? 제가 기획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전임 경영진 때 아마 실무부서에 건의를 받아서 전임 경영진에서 사업, 우장균 사장 시절에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사업하기로 결정한 거는 전임 사장 때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2024년도에 영업 적자가 267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기획하고 그 당시에 요 사업에 대해서 했었던 거는 그 전 사장이 했습니다. 근데 팀원 회상으로 결국은 미수금 125억 전액 손실이 이루어지고 회수율은 0.75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손해나 그때의 문제점을 김백 사장님이 떠안게 되신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전임 체제 사업의 실패 결과고 현 체제는 손실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증자를 완료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뭐 그 증자는 그 이 머니콘 사업의 손실 때문뿐만이 아니고 방통위에서 최대 주주 승인해주면서 그 승인 조건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장님이 이제 퇴임하시면서 누군가 사장 대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정재훈 이사가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직무대행 체제는 어떻게 임명이 된 것입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직접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직무대행 체제로 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당연히 계실 텐데 어떻게 우리 정재훈
CFO셨죠? 그 당시에 대표이사로 직무대행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까? 왜냐? 지금 노조에서는 직무대행 선임 절차나 문제가 있다. 자꾸 이렇게 제안을 해서 제가 여쭈는 것입니다. 이사회에서 아마 사장 대행이 등기이사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경영상의 그 급박함도 있고 또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내 이사가 한 명 더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리고 그렇죠. 사내 그러면 추천을 받아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장 사추위에 대한 구성을 할 요건인가요? 그 직접 대표이사도 아니고 직무대행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실제로? 대행을 지정할 때 사추위를 꾸리는 거는 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은 상법이나 그 내부 정관에 따른 절차로 사실은 대행 경우 방송법상 금리 규정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직무대행이라 하면 실제적으로 통상 사무만 수행을 하는 경우죠. 실제로 다음 사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그렇죠. 그 지금 현재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나 신규 기획 등을 하고 계십니까? 통상적인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YTN 노조가 공영방송을 내세워 회사 경영을 비판하지만 정작 내부에서는 조합비 횡령, 감사 미행, 회계 불투명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당시 지부장이 조합비 4억 원을 횡령해서 2023년까지 실형이 확정됐지만 실제 환수 내역, 감사 결과는 단 한 번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왜 공개하지 않으십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세요? 예, 경영진이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료 요출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내부 회의록과 실제로 실형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 방으로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실제로 노조가 회계 운영이나 이런 대외적으로 검증할 방안이 현재 있습니까? 현 노조의 집행부의 회계 운영 이런 거를 대외적으로 검증할 방안을 갖고 계시냐고요? 그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하고 있습니까? 예, 감사나 이런 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우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석규 유진 ENT 사회이사님과 박상영 한전 KDN 사장님, 먼저 배석규 사회이사님, 그 이사님은 YTN 창사 과정을 이끌고 오랜 기간 사장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YTN을 사랑하시겠죠. 그렇죠. 네. 현재 그 유진 ENT 사회이사로 가 계신데, 예. 유진 기업으로부터 사회이사 제안을 받았을 때 흔쾌히 수락을 하신 건가요? 제가 사장을 은퇴하고 나서 곧바로 촌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유진 쪽으로부터 사회이사를 좀 맡아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와서 YTN에 도움이 된다면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거기 응했습니다. 유진이 여러 가지 산림법, 또 증권 관련법, 또 검사 로비 등등등 여러 가지 부도덕한 기업 관행으로 상당히 그 평가가 좋지 않은 그런 영역이 있었는데 그거 알고 계셨어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단 시골로 은퇴한 뒤에는 세상 일에 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별 관심을 안 갖고. 예. 그러면 사회이사로 들어오셔가지고는 예. 그 YTN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정권과 사회이사라는 게 상법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주로 이사에 참여해서 네. 의견을 나타내는 정도. 그 유희림 전 방심위원장하고는 오랜 관계가 있으시죠? 뭐 유림 위원장이나 그다음에 김백 사장이나 전부 다 제가 사장으로 있을 때 간부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후배들이나 마찬가지로 뭐 후배 내지는 적절한 지인 관계인데 예, 그냥 뭐 윤석열 정권 그런 하에서 관계가 됩니다. 민원 사주라든가 가족을 동원해서 민원을
제기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를 하는 등 나중에 YTN 얼굴에 상당 부분 먹칠을 가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럼 나중에 뭐 저는 그 사실을 몰랐고 나중에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네, 알겠고요. 적어도 그 유진이 그런 저런 그 법률 위반이라든가 그 좋지 않은 그 악덕 기업의 면모를 갖고 있다는 점은 사회이사로 수용하실 때 충분히 감안을 하셨어야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한전 KDN 사장님, 그 YTN 매각 대금 중에 얼마 전까지는 1,400억이 남았다고 했는데 오늘은 600억 남았다고 하셨거든요. 800억이 어디 갔습니까? 저희 그 1,900억 그러니까 YTN 매각 대금을 수수료를 제하고 들어온 게 1,900억입니다. 네. 그 중에서 대주주의 그 배당, 그다음에 저희 회사 미래사업 출자, R&D 이런 것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던 거고 약 960억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그 매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배당을 왜 25년에 와서 합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희 그 매출로 잡혀서 이익으로 들어와서 대주주 배당하면서 그 배당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진이 YTN을 인수하고 대주주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국감을 통해서도 YTN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YTN이 갖고 있었던 그간의 공정성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현저히 훼손되는 걸 보면서 다시 YTN이 과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공영 방송으로서의 재전환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한전 KDN은 공기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공기업은 국민에 대한 봉사기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YTN도 국민에 대한 방송이 되려면 현재 이 사익화되어 있는 유진의 기업 구조를 지배 구조를 좀 개선해야 된다. 한전 KDN이 그 매각한 대금의 일부를 배당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조치로 다시 재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협소화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그 이제 매각을 통해서 들어온 수익하고 이익은 뭐 상법의 규정, 그다음에 대주주의 요구, 그다음에 회사의 경영 활동 이런 측면에서 활용이 된 사항이고요. 혹여나 이제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한전 KDN의 자의로 네, 정부 지침이나 이런 사항을 고려하겠습니다. 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나오십시오. 신승환 국장. 신승환 국장 아까 있었습니다. 저기 앉아 있었는데요. 신승환 국장. 예. 예,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주요 경과 한번 띄워보시고요. 2023년 11월 26일 심사위원회 안에 구성원 협의와 관련해서 6개월 내 제출하라는 게 있었고요. 아니요. 변경 승인 주요 경과 한 장짜리요. 네. 그다음에 권고 사항 중에 YTN의 공정 보도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를 존중할 것. 권고 사항 2 YTN의 기존 고용 안정 협약을 존중할 것. 심사위원회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변경 승인이나 재승인 제어가 할 때요. 근데 이것이 왜 2월 7일에 최종 승인 조건에서 삭제를 했는데 누가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까? 심사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은 다 정리해서 심사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건 아니고요. 이때는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했죠. 심사위원회에서 나온 안과 자문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 자, 신승환 국장님, 심사위원회 안은 최대한 존중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2월 7일
불과 2달 정도 지나서 최종 승인 조건이 의결할 때 지금 얘기했던 3가지를 다 삭제해요. 보통의 경우 최다 출자자가 변경될 때는 그동안 구성원과 노동조합에서 주장했던 내용, 그다음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 사장 후보 추천제 다 승계를 하죠. 여기서 왜 삭제를 했습니까? 왜 유진의 입장을 반영해서 진행된 건가요? 이거 나중에 문제될 거라고 혹시 생각 안 하셨어요? 뭐 저희 사무처에서 뭐 따로 다른 의견을 작성한 건 아니고요. 자문위원 아니, 국장님. 네. 다 아는 처지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심사위원회 의견은 최대한 존중해서 조건하고 권고사항을 부과하죠. 예. 그죠? 위원님들이 보고를 드리고 예, 예. 위원님들 아니 그러니까 이때도 이거 다 존중하라고 이동관 사표 내기 전에 11월 26일에 심사위원회 안을 존중하라고 한 거예요. 예, 근데 맞습니다. 2월 7일 왜 이것이 삭제됐는지를 묻는 거예요. 위원님들 결정으로 다 모든 것이 상임위원- 정리됐습니다. 상임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결정했죠. 그때 2분 계셨어요. 예, 근데 왜 유진 의견을 100% 수용한 거죠? 어, 사무처는 이럴 때 의견 안 내나요? 저희 검토 안 하고 자문위원 의견하고 모든 걸 다 논의해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들어가세요. 나중에 이 결정하셨습니다. 부분은 아마 들어가시고요. 저기 매각시도 한번 PPT 띄워보세요. 매각시도 ITN 매각시도 처음에 띄웠던 거 있습니다. ITN이 22년 7월 달에 통일교로부터 김건희 씨가 다이아몬드, 샤넬백, 그다음에 국가의 선물을 받았는데 이때 이제 로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성배에게 22년 8월 달에 VIP를 위해 방송국 인수 등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한 발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감에서 이철규 의원이 공기업이 YTN 지분을 갖고 있으면 비효율적이므로 조속히 매각되어야 한다고 발언했고 이때 로비와 연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한상혁 위원장 체제였기 때문에 통일교에서 로비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발이 되죠. 매각 시도가. 뒷장으로 넘어가셔서요.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 때 유진그룹이 낙찰이 돼서 3,200억을 제시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상인 직무대행 때도 방통위의 자문단을 구성해서 앞서 얘기했던 국장이 답변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자문위원 안에서 뭐 벌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추후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윤석열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통일교회 YTN 인수 추진이 명시된 것이 확인됐고 그다음에 한학자 총재가 구속됐고 이분은 또 국민의힘에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 YTN을 왜 이토록 저희가 지난해부터 하게 됐냐면 통일교회에 넘기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 유진이라는 방송에 1도 모르는 그리고 방송의 부적격자인 유진그룹에게 졸속 매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요하게 묻고 따지는 겁니다. 이 역시 방송통신위원회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조성은 전 사무처장님 잠깐 나오시죠. 자, 마지막이니까 2분 더 드리죠. 사무처장 오시고 처음 한 일이 두 번째 한 일이 이거죠. YTN 매각 관련된 주요한 일 중에요.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 첫 번째 하셨고 두 번째가 YTN 매각 일을 주도하셨습니다. 제가 주도했다는 표현은 왜냐하면 맞는 것 사무처장은 실국장의 진행 상황을 보고를 받고 예. 그다음에 상임위원들하고 협의하잖아요. 같습니다. 아니요, 따로 그리고 협의한 적은 감사원에서 예. 오셨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일을 졸속적으로 처리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지적하거나 의견 낸 거 없습니까? 아까 다른 의원들도 물었는데요.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아니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뭐 검토를 했어야 될 것 아니 같고요. 본인 문제부터잖아요. 지난번에도 지난 14일 날 질의했는데 3일 회계 법인으로 방통위 그 중요한 방통위 사무처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하려고 했던 곳이 바로 이 졸속 매각의 회계 법인인 3일 회계로 가려고 했던 것 자체가 통상적으로 보면 대단히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행위거든요. 근데 그래서 예. 뭔가 연결 고리가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무모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한 이 일 YTN 졸속 매각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지금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많은 시간과 내용을 통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매각은 기본적으로 방통위하고는 관련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예, 최다 방통위는 출자자 매각- 변경 예, 승인에 대한 것을 예. 방통위에서 결정하지 그럼 어느 단위에서 결정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매각 자체는 방통위 소관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매각 이후에 매각이 되고 나서 이제 낙찰자가 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하루 만에 했잖아요. 하루 만에. 뭐 그 부분은 2023년 11월 15일 날 근데 그 부분은 뭐 사무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뭐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짜 참 안 변하시네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YTN 매각과 방통위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 유진그룹과 천안기업의 사익 편취, YTN 취재물인 김건희 녹취록, 국감 폭로와 관련한 가치 판단과 대법원 판례, 한국마사회와 한전 KDN의 YTN 지분 재취득 관련 검토, YTN 주요 인사의 방심위 청구 민원 경위, TBS 조례 폐지 과정에서 서울시 입장 문제, 행안부의 방통위와의 협의 없는 TBS 출연 기간 지정 해제, 연합뉴스 TV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 관련 문제 제기, 방송 3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연합뉴스 TV의 신속한 후속 조치 필요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건설적인 정책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수감 기관은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고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감사에서 최영두 위원, 신성범 위원, 김현 위원, 이훈기 위원, 최민희 위원께서 서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은 7일 이내에 서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을 모두 회의록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 계셔준 증인과 참고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미통위 위원장 직무 대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들,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직원, 속기사, 경위, 국회방송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과로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 과방위 행정실 직원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세 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른 쾌유를 함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두 위원님 특히 발언 시간을 파격적으로 여당 위원에게 양보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국정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